대학 시절부터 준우와 나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서로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술잔을 부딪히던 그런 사이. 그래서 3년 전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수진이와 결혼식을 올릴 때도 준우는 내 옆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민우야, 수진 씨 같은 사람 없다.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가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라며 내 어깨를 툭 치던 녀석의 따뜻한 손길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잔잔했다. 수진이는 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회사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내어주는 그런 사려 깊은 아내였다. 나는 그런 수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신뢰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준우 역시 우리 부부와 자주 어울리며 여전히 좋은 친구로 우리 곁에 머물렀다. 주말이면 셋이서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유난히 유통회사의 프로젝트가 몰려 야근이 잦아진 시기였다. 밤늦게 지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평소라면 거실불을 켜두고 나를 기다리던 수진이가 침실에서 서둘러 나오는 일이 많아졌다. 민우 씨 왔어? 오늘 너무 늦었네. 피곤하겠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이나 허공을 향해 흔들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갈 때도 마치 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꼭 쥐고 다녔다. 한 번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이의 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울린 적이 있었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낯선 메시지 알림이었다. 내가 무심코 다가가 화면을 바라보려는 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달려와 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봐?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문자야. 수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평소에 그 조용하고 우아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그저 요즘 아내가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수진이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부부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다.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3시간이나 일찍 퇴근하게 되었다. 수진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좋아하는 조각 케이크까지 사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안에서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내가 번호키를 누르기도 전이었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안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익숙한 체격, 익숙한 옷차림, 그리고 내 외투와 똑같은 브랜드의 재킷. 어둠컴컴한 현관 조명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준우였다. 준우야?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에 준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섰다. 녀석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준우는 서둘러 신발을 구겨 신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민우야, 일찍 왔네? 그게 아니라 수진 씨가 거실 스탠드 조명이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바쁘니까 내가 잠깐 와서 봐준 거야. 이제 막 다 고치고 가려던 참이었어. 준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빠르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거실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수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진이의 차림새를 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평소 외출할 때나 입던 얇은 슬립 원피스 차림이었고 단정하게 묶여 있어야 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어깨 위로 흩어져 있었다.
게다가 수진이의 입술은 립스틱이 번진 것처럼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민우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연락도 없이.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준우이 등 뒤로 반쯤 몸을 숨기듯 섰다. 내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가볍게 떨렸다. 평소라면 나를 반기며 다가왔을 아내가 지금은 내 눈을 피하며 내 절친한 친구의 뒤에 서 있었다. 어두운 현관문 사이로 흐르는 기묘한 정적 속에서 나는 준우의 목덜미 근처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지난달 내가 수진이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수진이가 가장 아끼던 그 향수의 향기였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 박동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내가 믿어온 모든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괴한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굳어버린 입술을 겨우 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잔인한 의욕이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진이는 이미 침대에 없었다. 베개 옆자리는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요즘 들어 수진이는 부쩍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곤 했다. 물어보면 항상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마케팅 미팅이 잡혔다라거나 일찍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라며 싱긋 웃어 보였다. 나는 그 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니까.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따뜻한 비타민 음료를 챙겨주거나 주말에 조용히 쉬게 배려해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낯선 위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진이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그리고 언젠가부터 철저하게 잠겨있는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폰이었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조차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다. 회사 보안 규정이 엄격해져서 그래 라며 내 머리를 쓰다듬던 수진이의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던 건 정말 내 기분 탓이었을까? 그날 오후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잘 나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우는 언제나 유쾌하고 든든한 친구였다. 내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술잔을 부딪혀주던 녀석이었다. 민우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결혼하더니 친구는 아예 잊은 거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활기차고 다정했다. 아니야,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 나라도 집안일을 좀 도와야지. 하하, 역시 사랑꾼 강민우답네. 재수씨가 부럽다, 야. 아무튼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준우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진이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집안 가득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왔어? 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자 수진이는 조금 피곤한 기색으로 신발을 벗었다. 그런데 수진이가 코트를 벗어 거실 소파에 걸쳐두는 순간 묘한 향기가 내 코끝을 스쳤다. 수진이가 평소에 쓰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시원한, 어딘가 아주 익숙한 남성의 스킨향이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이 향기, 분명히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였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미팅이 되게 길었나 봐? 냄새가 특이하네. 수진이의 어깨가 순간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은 듯 나를 돌아보며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아, 오늘 바이어분이 향수를 되게 진하게 뿌리셨더라고. 밀폐된 미팅룸에 오래 있었더니 옷에 배나 봐. 나 얼른 씻고 나올게. 수진이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고 이내 세차게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수진이의 코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기분 나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의심은 독약 같아서 한번 마음속에 퍼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수진이의 코트 앞으로 걸어갔다. 주머니를 슬쩍 만져보았을 때 딱딱한 종이 카드의 촉감이 느껴졌다.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꺼냈다. 영수증이었다.
오늘 오후 3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명 호텔 라운지바에서 결제된 내역이었다. 수진이의 회사는 분명 그곳에서 지하철로 1시간은 걸리는 외곽에 있는데 왜 평일 대낮에 호텔 라운지에 있었던 걸까?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던 그때 소파 틈새로 깊숙이 들어가 있던 수진이의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수진이가 샤워하러 가면서 대수롭지 않게 던져둔 모양이었다. 화면을 확인하려는 순간 진동이 멈추고 팝업 메시지 하나가 화면 상단에 떠올랐다. 발신인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그가 보낸 짧은 문장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호텔에서 정말 좋았어. 여보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고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사라진 자리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떠오른 그 사진 속에는 방금 전 내가 통화했던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준우가 침대 위에서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참 묘하다. 분명 매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마치 금이 간 유리잔처럼 처음엔 아주 작아서 눈치채기 힘들지만 결국엔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릴 그런 틈 말이다. 요즘 수진이를 보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 며칠 전부터 수진은 핸드폰을 곁에서 잠시도 떼어놓지 않았다. 예전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깐 물을 마시러 나갈 때도 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처음에는 그저 나에게 미안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생긴 걸까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의심을 낳는 법.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빠? 퇴근하고 오면 얼굴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 내가 식탁 건너편에서 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넌지시 물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 찰나의 침묵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이내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우야. 연말이라 정산할 서류가 많아서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보통 눈을 피하거나 목소리가 떨린다고들 하는데 수지는 너무 완벽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보낸 5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이런 사소한 의심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수진이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가족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던 녀석이었다. 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캠핑이나 갈까? 날도 좋은데 너희 부부 바람 좀 쐬고 와. 준우의 메시지를 보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준우는 항상 우리 부부를 살뜰히 챙겼다. 수진이 힘들어할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기분을 풀어주곤 했던 녀석이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이상했다. 분명 아까 퇴근길에 준우와 통화했을 때는 이번 주말에 지방 출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오후 7시 32분. 준우와의 통화 시간은 15분이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준우는 퇴근하면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었다. 15분이나 통화할 내용이 있었나? 설마 수진이 내 핸드폰이 아닌 다른 경로로. 갑자기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나는 거실 구석에 놓인 수진의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다. 저 안에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리고 동시에 절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들어있다고. 망설임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방 속 작은 파우치 밑에 숨겨진 수진의 핸드폰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다. 잠금 화면이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조금 전 준우가 보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대화창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창의 수신자 이름은 내가 평생을 믿어온 가장 친한 친구 준우였다.
손끝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했다. 화면 속 대화 내용은 짧았지만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우가 잠들었어. 오늘 밤은 괜찮아. 그 아래로 준우가 보낸 답장이 올라왔다. 지금 나갈게. 10분 뒤에 집 근처 공원에서 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다. 고개를 돌려 안방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곤히 잠들어 있을 줄 알았던, 아니 이미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 아내가 있었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넣고 거실 불을 껐다. 현관문 너머로 아주 작은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준우가 운영하는 작은 와인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묘한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대학 시절부터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었다. 내가 수진과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준 사람도, 우리 부부의 소소한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연락해 안부를 묻던 사람도 준우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태도가 지나치게 뻣뻣하고 어색했다. 민우야,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수진이랑은 별일 없고? 준우는 애써 평소처럼 말을 걸었지만 그가 잔을 잡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다 좋지. 수진이도 요즘 평소보다 더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예전엔 좀 무뚝뚝했는데 요즘은 먼저 연락도 자주 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우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는 급하게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나는 그 모습이 단순히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치부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수진의 핸드폰, 그 안에서 발견했던 짧은 메시지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밤 그곳에서 봐. 비록 수신이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가 찍힌 시간과 준우가 내게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준우야, 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내 질문에 준우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아니,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문득 궁금해서.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해야지. 나는 그를 빤히 바라봤다. 그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술기운이 올라올수록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다. 수진의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비겁한 회피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다. 준우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남기고 간 핸드폰이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을 나였지만 지금 내 손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핸드폰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보인 것은 비밀번호 잠금 화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가 알고 있는 준우의 생일, 학번, 모든 조합을 눌러보았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진의 생일을 입력하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다.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따위는 없었다. 오직 수진과 주고받은 너무나도 다정한 연인의 대화 기록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을 마주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내 핸드폰 진동 소리였다. 발신인은 수진.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고정되었다. 준우 씨, 민우 지금 옆에 있어요? 우리 오늘 밤에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민우는 지금 당신이랑 술 마시는 줄 알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그날 밤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잠든 줄 알고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다. 평소라면 쥐죽은 듯 조용했을 집안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소란스럽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내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무심코 수진이의 스마트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결코 손대지 않았을 영역이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자는 것이 우리 부부의 무건의 약속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예감이 내 손을 이끌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알림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이름, 내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준우의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안부겠거니 생각하며 홧김에 메시지 창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오늘 그 사람 안 들어오지? 우리 저번에 갔던 그 호텔, 거기 어때? 너무 보고 싶어, 수진아.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아내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내 뒤에서 이런 추악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심장을 짓눌렀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 한복판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수진이가 차분하게 나에게 웃어주던 그 얼굴들, 준우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온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더 확인하려 했다. 준우가 보낸 다른 메시지들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우리의 사적인 대화, 내가 수진에게 했던 말들까지 그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그 모든 것에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민우는 오늘도 둔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이번 주말엔 좀 더 멀리 떠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둔했던 건 나였다. 그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아내와 나눴던 저녁 식사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배신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침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수진이가 잠에서 깼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진이가 거실로 나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어떻게 저 여자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 민우 씨, 아직 안 잤어? 잠결에 묻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하지만 지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식적인 그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아주 부드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잠깐 물 좀 마시느라. 왜? 깨버렸어? 수진은 비틀거리며 걸어와 내 어깨에 팔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준우가 이번 주말에 캠핑 가자고 연락 왔더라. 자기 생각은 어때? 그녀의 입에서 준우의 이름이 나오자 내 인내심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를 꽉 깨물었다. 준우, 그놈이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수진이를 통해 말을 전하다니. 내 앞에서 연극을 하겠다는 건가? 준우가? 그래, 오랜만에 좋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무 쉽게 승낙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나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서 이 여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파놓은 지옥의 구덩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최후의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수진이의 품에 안긴 채 나는 내일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품에 숨긴 채로. 그날 밤,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낮게 깔린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 그 눈매는 언제나처럼 다정해 보였지만 지금의 내 눈에는 그 다정함조차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준우와 수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나를 두고 어떤 미래를 즐겨왔을지 상상할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듯 아팠다.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다. 어제 수진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영수증, 그리고 준우가 무심코 흘린 향수 냄새가 섞인 손수건. 그 작은 물건들이 나의 지난 5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발소리, 익숙한 도어락 해제음. 수진이 돌아왔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거실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수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게 다가왔다. 민우 씨, 언제 왔어? 불도 안 켜고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예전이라면 그 목소리에 녹아내렸을 텐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귓가를 긁는 쇠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살짝 피했다.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냥 준우랑 대학 때 일이 생각나서. 내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주 짧았지만 그 당황한 기색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준우? 갑자기 왜? 연락이라도 왔어? 아니, 그냥 요새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곧 연락 한번 해보려고. 그녀는 대답 대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이질적인지 모르겠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까 준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밤 우리 다시 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짧은 내용이었다. 발신자가 준우인 것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그 은밀한 미소를 나는 거실의 거울을 통해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누군가에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얼마나 더 완벽한 기만을 이어갈 작정인 걸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녀가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기 직전까지 다가갔다. 수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다. 준우였다. 수진아, 지금 준우랑 무슨 이야기 중이야? 내 물음에 수진은 휴대폰을 황급히 숨기며 얼굴을 붉혔다. 그녀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다시 벨이 울렸다. 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준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 시작될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본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날 밤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속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올리고 있었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내 손에는 얼마 전 우연히 입수한 준우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담긴 USB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수진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다. 민우야, 오늘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그 다정한 목소리, 따스한 눈빛. 몇 년 동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손을 뺐다.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수진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우랑은 요즘도 연락해?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지는 찰나의 정적 끝에 아주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다. 갑자기 왜 준우 얘기야? 너희 어제도 만나서 술 마셨다며? 나한테도 말했잖아. 그 대답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더 참담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친구. 두 사람은 나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수진의 시선이 느껴졌다. 불안함이 서린. 하지만 여전히 연기를 멈추지 않는 그 눈빛. 나는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던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챙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직감했을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구실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 네가 준우랑 밤마다 주고받던 메시지들이야. 사진도 통화 기록도 전부 다 있더라. 내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나는 그녀의 옆을 지나쳐 서재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내 팔을 덥석 붙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의 부드러움이 아닌 필사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민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보통의 남자라면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문을 열었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럼 준우가 왜 너한테 그 메시지들을 보냈을 것 같아? 민우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건 너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었어. 나는 멈칫했다. 준우가 나를 파멸시킨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등 뒤에서 수진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 불을 켰다. 그곳에는 준우가 보낸 것이라 생각했던 자료들 뒤에 숨겨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비밀이 담긴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과연 준우와 수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서류를 펼치려는 내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만약 이것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뒤엎는 것이라면 나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했던 것일까? 문 밖에서는 여전히 수진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의 흐린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진이 잠든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내 손에는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한 찢겨진 영수증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레스토랑의 계산서였지만 그 위에 적힌 날짜와 시간은 수진이 야근이라며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의 파편들이 부딪히며 소음을 만들어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수천 번도 더 이 말을 되뇌었지만 심장 한구석에 박힌 불길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덩치를 키워갔다. 수진의 차분한 얼굴, 다정했던 말투,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들이 이제는 모두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준우,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학 시절부터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그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조차 그들에게는 그저 나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달빛을 받은 수진의 옆모습이 보였다. 평온하게 잠든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고요한 표정 뒤에 얼마나 깊은 비밀과 기만이 도사리고 있을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무심코 시선을 던진 그곳에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준우였다. 내일 밤 그 사람 여행 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자. 이제 다 끝내야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계획이라니. 끝낸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지? 나를 속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원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나는 숨을 멈춘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진의 깊은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지만 내 귀에는 오직 내 가쁜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잠든 수진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서서히 싸늘하게 변해갔다. 신뢰라는 이름의 믿음이 완전히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수진이 잠결에 뒤척이며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민우 씨, 어디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수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수진아, 우리 내일 여행 가는 거 정말 취소할 수 없는 거지? 수진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응, 다 준비했으니까 자자라며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그 평온한 거짓말을 들으며 내 주머니 속에 감춰두었던 녹음기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밝혀질 그 장소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들이 파놓은 덫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내일 그 여행을 반드시 떠나야만 했다. 침대맡에 서서 어둠 속의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알던 행복은 과연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준우와 수진이 함께 쓴 비극의 각본이었을까? 문득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분명 집안에는 우리 둘뿐이어야 했다. 그런데 저 그림자는 대체 누구지? 법정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짧은 순간 내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수지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익숙한 얼굴, 내가 5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가 나지막하게 내 어깨를 다독였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적인 관계는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었다. 마치 내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 멀리서 준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놈은 수진을 보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대학 시절의 절친, 나에게 술잔을 건네며 평생의 의리를 약속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내 아내였던 사람의 곁을 지키고 서 있는 꼴이라니 웃음이 터져나왔다. 비참함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다. 민우야,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준우가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나는 그저 헛웃음을 삼키며 그를 빤히 응시했다. 수지는 내 눈을 피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 같이 골랐던 가구들, 주말마다 나누던 사소한 대화들이 뇌리를 스쳤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을까? 내가 그녀에게 쏟았던 사랑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저 즐거운 놀이였을까? 아니면 나를 서서히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연극이었을까? 수진아,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 있었어? 내 물음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침묵이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남았다. 통증이 느껴져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우야,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 우리도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준우의 말에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래,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떠올렸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우리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알게 된 그 충격적인 진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전부 터뜨린다면 저 두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그들의 완벽한 새 출발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나를 흔들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당황한 듯 준우가 수진을 뒤로 숨기며 내 앞을 막아섰다. 뭐 하는 거야, 민우야?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인데.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준우와 수진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 열려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잠깐, 민우야. 그건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내가 감내했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이제야 눈앞에 도래했다. 나는 휴대폰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그들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관계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왜, 무서워? 진실을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지. 내 손가락이 떨림없이 전송 버튼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저 두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를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릴 준비를 마쳤다. 수진이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 복수의 끝에서 마주할 것은 무엇일까? 아니, 어쩌면 이 복수조차 나를 또 다른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화면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지금 누를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공포를 지켜보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